안녕하십니까. 매트의 워크 인 더 나우의 매트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보고서가 보여주는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일자리 보고서, 한국은행 이슈노트,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연공 편향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 AI 확산이 청년층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었다. AI가 인간을 보조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 AI는 경력이 적은 청년층 업무를 쉽게 대체한다. AI 확산과 임금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단,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AI 노출도에 따른 연령대별 고용. AI 노출도가 큰 업종에서 청년층과 40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천 개가 감소했는데 특히 AI 노출도 상위 직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노출도가 큰 직종이라는 것은 AI를 업무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0대 취업자 수는 청년층과는 달리 일자리가 20만 9천 개 증가하였고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4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자리 변화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감소했고 30대와 50대 일자리는 증가했는데 이것을 보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원급과 차장급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대리과장급과 부장급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고노출 업종 취업자 수에 관한 자료입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4개 업종에서 청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청년 고용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반면 30대에서 50대 취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프로 나타낸 4개 업종 외에도 AI 고노출 업종에서는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출판업의 경우에는 22년 하반기부터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나 정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2022년 하반기 이전에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2022년 11월에 출시한 챗 GPT 이전에도 AI를 사용한 도구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2022년 상반기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고노출 업종은 주로 화이트 컬러 직종입니다. 2021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펠튼 등이 작성한 논문에서 제안된 지수입니다. 순수하게 AI를 특정 업종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를 지수화해서 만든 것이 고노출 업종 구분이 되겠습니다.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IT 업종 등이 AI 고노출 업종이며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수리업, 공사업, 제조업 등은 AI 노출이 낮은 저노출 업종이 되겠습니다. AI 보안도가 높은 경우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데이터에 나타났습니다. AI 보안도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종으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AI 보안도가 높으면 취업자 수 감소가 적은 현상이 보이지만 30대, 40대, 50대에서는 특별한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AI 보안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업자 수 감소의 저감 현상은 신규 취업자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I 활용률 수준별 취업자 수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AI 활용도가 낮은 1분위 업종에서는 감소가 굉장히 적게 일어났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전체 데이터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가 일어났지만 AI 활용도가 낮은 1분위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AI 활용률이 낮은 1분위 업종에서는 여전히 청년층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AI 활용도가 높은 4분의 2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50대를 채용하는 기업들은 입사자가 AI 활용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게 되면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와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는 AI의 확대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노출도별 임금입니다. AI 활용도는 임금보다는 고용 측면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임금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0대, 40대 임금을 보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AI가 확대되면서 30대, 40대가 맡는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임금 인상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50대입니다. 50대의 경우에는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오히려 임금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50대가 신규로 취업하는 기업이 AI는 많이 활용하지만 임금은 많이 줄 수 없는 업종 혹은 기업 규모, 기업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업무 시간 감소율입니다. AI 활용도에 따라 업무 시간 감소는 AI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력 연차 5년차 이하에서 업무 시간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연차의 업무가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 쉬운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5년 이하 연차에서 업무 시간 감소율을 보면 석사와 4년제 대졸자의 업무 시간 단축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석사 학위자의 업무 시간 단축 퍼센트가 7.6% 감소하였는데요. 이 7.6%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36분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을 절약한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AI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AI가 석사학위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5년차 이하 고졸자의 업무 시간은 0.8%가 감소해서 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5년차 이하 고졸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AI로 대체하기 쉽게 정형화되거나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업종별 AI 노출도와 보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로축에서는 AI 노출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AI 보안도를 나타냅니다. AI 노출도는 업무에서 AI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고 AI 보안도에서는 AI를 업무에 활용하였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부가가치가 더 발생하는 그러한 업종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AI 노출도가 높지만 AI 보안도가 낮아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던 업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출판업, 금융업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상단에는 AI 노출도가 높지만 AI 보안도도 높아서 사람과 AI가 협업을 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업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등은 AI와 인간이 함께 작업을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좌측 하단에서는 AI 노출도도 낮고 AI 보안도도 낮은 업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음식업 등등은 AI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AI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AI가 확산되기 어려운 업종이 될 것입니다. 정리입니다. AI 기술 확산은 청년층에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이 AI가 보여주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 시장은 청년층 40대에는 불리하고 30대와 50대에는 유리해 보입니다. 청년층이 수행하는 업무는 AI로 대체되기 쉬운 업무로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임금차가 적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30대, 40대는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 최근 임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대는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어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서 50대가 신규로 취업하는 기업은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규모의 기업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빨리 경력 5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5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혹은 AI가 대체하기 힘든 업무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기업이 청년층을 더 고용하고자 하는 요인이 됩니다. 30대는 고용률이 높아지는 특성을 볼 때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역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빨리 10년 이상의 연차로 넘어가서 중간다리 역할에서 프로젝트를 혹은 팀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에 기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40대는 고용이 줄어드는 세대로 빨리 AI 활용 능력과 직장 경험을 결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AI를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인재다라는 인정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는 직장 경험이 강점이지만 AI 활용 능력을 더욱 키워서 1인 팀 혹은 1인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